저 2016년 8월에 그 초대형 투자은행, 소위 초대형 IB 네. 이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4조 원 이상 자기 자본을 확충하면 인가해준다 이래가지고 5개 회사가 인가 신청을 했죠. 네, 그리고 네. 그때 금융위원회 그 자료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 IB들은 단기금융업이나 기업 외환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3개 회사가 단기금융 허가를 위원회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못 받게 됐습니다. 적격성 심사에서. 네, 네.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그 단기금융업 인가 없는 사업자는 기업 외환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회사들을 전부 다 그 외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만들었죠. 아마 네. 아실 겁니다. 네, 예. 자,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초대형 IB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업 외환 업무나 그 단기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책 목표인데 기재부가 그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외환 업무는 자기네 소관이다 해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한 정부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난 일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9천억이라는 자본금을 정말 쉽지 않게 모아다가 이렇게 초대형 IB를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좀 허탈하게 된 거죠. 이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? 왜 기재부에서 외환 업무를 못하게 했습니까? 예,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옵니다.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중에 이제 다른 결격 사유 때문에 처음에 한 개, 그 다음에 한 개,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의아한 거는 그 금융위에서 당초 외환 업무까지 기업 외환 업무까지 하게 하겠다고 발표할 때 예, 예. 기재부하고 협의가 없었던 거군요.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이제 처음에 5개 다 그러니까 4조 원이 되면은 다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결격 사유가 등장해서 몇 개 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기재부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외환 업무를 해줄 수가 없다. 그렇게 된 겁니다. 저희 방에서 금융위 기재부 담당자한테 그 유선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네 기재부는 처음부터 그 단기금융업 인가를 금융위에서 다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.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5개 회사 중에 3개 회사를 단기금융업 인가를 안 해줘 버렸잖아요. 어쨌건 그 같은 정부 아래 두 부처가 이렇게 서로 제가 볼 때는 서로 이 저 외환 업무 그 일종의 업무 영역 지키기처럼 보인 측면도 있는데 이 바람에 애꿎은 민간 기업들만 큰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. 저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이번에 금융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. 지난 2월인가요? 2월 달에 금융산업국의 금융혁신과에서는 그 부동산 관련 P2P 대출에 대해서는 1천만 원까지만 제한하고 개인신용 P2P 대출은 비부동산 대출은 2천만 원까지 확대하겠다.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당연히 부동산 P2P 대출 쏠림을 억제하고 소상공인 대출이나 중금리 개인신용 P2P 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거로 돼 있습니다. 자료에.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에 똑같은 금융위원회에 이번에는 금융소비자국의 자산운용과에서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투자를 법인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대한 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P2P 대출 상품으로 부동산 그 대출이 급증하게 됐고 지금 5천억에 달하는 PF 부동산 대출이 P2P를 통해서 나갔습니다. 어떻게 한 위원회 내에서 금융혁신과는 소비자 중심으로 P2P를 가라 그러고 자산운용과에서는 개인에 대한 대출은 안 된다.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는 쪽으로 가는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를 낼 수가 있습니까?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정책 가이드라인의 결과 아닙니까? 그 결과가 결국 자산운용과의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PF 쪽으로 돈이 가게 만들고
금융혁신과의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일반인 대출로 가라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 위원회에서 같은 P2P를 놓고 여기선 부동산으로 가라고 그러고 여기선 개인 대출로 가라고 그러고 여긴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장에서의 헷갈림 그리고 특히 부동산 PF가 지금 그 자산운용과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급증하고 있거든요. 이 점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와 그 부동산 PF 부실화의 그 선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독을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 있다고 여겨집니다.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좀 살펴봐서 그런 문제가 우려하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검토하시고요. 예. 위원실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